모든 정답은 잠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죠. 식습관과 운동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잠입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데 더 도움이 되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최적의 수면을 취할 경우 얼마만큼의 지방이 감소하는지 보면 미치도록 놀랍죠. 자면서도 앞서가는 똑똑한 수면법.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일찍 잠에 들게 되면 흥미롭게도 신체 내에서 물질 대사의 동화작용이 일어나요. 이것을 돈 버는 수면 시간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10시에서 2시 사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자연적인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하거든요. 따라서 그 시간대에 잠에 들면 더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고 대부분의 항생물질이 분비됩니다. 즉 당신에게 필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남들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이 시간대에 잠이 들면 적게 자더라도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죠.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많이 자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로 8시간에서 9시간 잠을 자는 사람들도 그 긴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죠. 무슨 말인지 느껴봤을 거예요. 많이 잤는데 왜 피곤하지? 그 대답은 수면의 질 때문이죠. 우리의 몸을 수동 자동차로 비유해보면 몸의 성능을 변속하는 방법은 멜라토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멜라토닌을 수면 호르몬 혹은 수면의 주기를 돕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멜라토닌이 억제된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나면 마치 파티를 한 다음날처럼 찌뿌둥하죠. 별일 없이 침대에서 푹 잤는데도 말이에요. 잠을 오래 자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다른 것에도 연관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요점은 단순 잠이 상관관계를 만들진 않지만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결과는 너무 흥미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놀라게 한 연구 중 하나는 시카고 대학의 연구였어요. 실험자들에게 같은 음식을 주며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다른 점은 오로지 한 집단에게는 8.5시간의 수면 시간을 제공하면서 관찰했고 다른 집단에는 똑같은 식단과 같은 운동을 시켰으며 다른 점은 오로지 수면 시간이었죠. 3시간을 줄여서 5시간 30분의 수면 시간을 줬습니다. 두 집단은 단지 3시간의 차이가 있죠. 연구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잠을 더 잤던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55%의 체지방을 더 뺐죠. 오로지 잠을 더 잤을 뿐인데도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제가 좀 전에 말한 멜라토닌 때문이에요. 멜라토닌은 수면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도 관여하죠.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 하루의 수면 부족은 지방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요. 그 결과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당신이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 호르몬이 원하는 음식이 달라져요.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되고 또한 당신의 몸은 더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부터 말해볼게요. 가장 단순하고 매력적인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운동 시간을 바꿔보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높아지도록 말이죠. 에팔레치아 주립대학교는 몇 시에 운동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했죠. 연구에서 관찰 그룹에게 오전 7시에 운동을 시키고 다른 그룹에게는 오후 1시에 또 다른 그룹은 오후 7시에 운동을 시켰죠.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모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하는 운동이 가장 많은 항생물질을 일으켰고 또한 더 깊은 숙면을 유도했어요. 즉 필요한 호르몬을 더 많이 축적시킨 거죠. 또한 효율적인 수면 주기를 만들며 우리가 여태 말했던 평균적 수면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혈압에서도 다른 그룹에 비해 25%나 더 좋은 효과를 보였죠. 물론 아침에 시간을 내는 건 힘들겠죠. 어떤 사람들은 스케줄상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럴 땐 5분만 하세요. 저도 직접 해봤어요. 매일 아침 전 5분씩이라도 운동합니다. 리바운드 혹은 작은 트램펄린에서 5분간 점프를 한다거나 집 주변을 5분간 걷기도 하죠. 그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침에 5분씩만 운동하기. 무슨 일이 있어도 5분만 투자하세요. 좋은 효과들이 눈덩이처럼 일어나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의 전자기기와 관련 있어요.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 아이패드 혹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텔레비전 등을 볼 때 멜라토닌을 억제시킨다고 해요.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보면 몸에서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몸에는 광수용체가 있죠. 몸에서 바깥은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과 자연이 더욱 조화롭게 맞춰가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몇십 년간 너무 잦은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몸은 하루에 낮을 2번 보내는 것처럼 조정되어 버리고 있죠. 몸은 눈으로 보는 것만 받아들이니 밖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거죠. 특히나 청색광, 백색광은 우리의 몸이 아침의 해처럼 받아들입니다. 더 놀랍게도 연구원들이 발견한 부분은 밤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1시간마다 멜라토닌은 30분간 억제됩니다. 만약 저녁에 3시간짜리 영화를 한 편 봤다면
당신의 멜라토닌은 억제되어서 침대에 자려고 눕더라도 약 1시간 반 동안은 필요한 멜라토닌이 생성되지 않게 되죠.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행동은 잠에 들기 30분 전부터 전자기기의 화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 30분만 화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점점 편리해지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방법을 준수하게 되면 수면의 질은 엄청나게 향상될 거예요. 자기 전 30분 투자로 말이죠. 다른 유용한 방법은 저녁 루틴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항상 패턴을 찾아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아침 성공 습관과 루틴. 하지만 성공하는 아침은 전날 저녁에 시작됩니다. 완벽한 아침은 자기 전에 만들어져요. 숙면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은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침실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물론 낮은 온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17도에서 20도 사이가 수면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라고 하더군요. 물론 듣기에는 너무 낮아 보이긴 하죠. 하지만 침실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수면의 질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됩니다. 이불을 덮으면 안 되거나 양말을 신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실의 온도를 낮추는 것뿐이죠. 또 다른 방법은 침실을 수면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에 침실로 들어가면 당신의 신경은 이미 기억할 거예요. 내가 침실에 들어가면 TV를 봐야 한다고 뇌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버리죠. 침실에서 TV를 보는 행동이 1년 혹은 몇 개월 동안 신경회로에 기록되었으니까요. 물론 잠을 자러 침실에 갔겠지만 침실에 TV가 있으니까 당신의 뇌는 TV 보기를 기대하겠죠. 그렇게 뇌는 잠에서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최대한 전자기기를 침실에서 없애는 거예요.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수면은 건강에 있어 식습관과 운동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고 외모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대한 결정, 먹는 음식에 대한 결정 또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 언제 혹은 어떻게 운동할지 이 4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며 오랜 시간 젊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 4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말이죠.